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47회차 10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으로 찾아뵙습니다. 후방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승무패 회차에서 핵심이 되는 경기 혹은 전술적인 포인트가 있는 경기를 선정을 해서 미리미리 한번 경기를 심층적으로 뜯어보고 경기 양상을 한번 예측해보는 풋볼 살롱만의 코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말에 있을 승무패 47회차 10번 경기 맨시티 대 리버풀 최고의 빅매치로 꼽히는 이 맨시티 대 리버풀의 경기를 한번 조목조목 따져 보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에서 발췌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후방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현지 언론의 기사, 칼럼, 자료, 그리고 각 리그의 사무국이 발행하는 어떤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컨텐츠입니다. 아, 이번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역시 맨시티 대 리버풀의 경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층에서 바라본 점은 바로 리버풀은 공격이 좋은데 수비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줄의 내용을 보시면 올 시즌 리버풀의 득점력은 경기당 최소 2골을 넣을 정도로 공격력은 매우 막강하지만 문제는 수비력에 있다는 점입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어떤 팀보다도 27개의 슈팅을 더 때렸을 정도로 가장 많은 슈팅을 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이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약점은 뭐냐면 디펜딩, 수비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 33골을 만을 실점을 하면서 최소 실점 팀으로 등극을 했고 그런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프리미어리그 최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올 시즌에는 몇 경기 치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15골,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5골을 실점하면서 수비 불안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디펜딩 챔피언,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챔피언인 이 리버풀이 수비의 문제를 안게 됐는지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박스 내용을 보시면 올 시즌 리버풀이 허용한 유효 슈팅, 그러니까 때린 슈팅이 아니라 리버풀이 수비 상황에서 상대팀에게 허용한 유효 슈팅 절반이 바로 득점으로 상대팀의 득점으로, 그러니까 리버풀의 실점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따로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은 골키퍼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스탯이라고 하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 주전 골키퍼인 알리송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해서 한동안 백업 골키퍼인 아드리안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었는데 아무래도 아드리안 골키퍼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유효 슈팅이 다 실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아드리안 골키퍼가 나온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유효 슈팅을 방어함에 있어서 실점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해당 첫 번째 박스의 내용은 리버풀이 올 시즌 허용한 유효 슈팅 절반이 모두 실점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버풀이 수비 상황에서 빅 찬스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기를 초래했던 경우가 15번인데 이 15번의 빅 찬스 허용 횟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한 3개 팀 다음으로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리버풀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라는 타이틀을 감안했을 때 이 15번의 빅찬스 허용은 상당히 많은 횟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수비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 디펜딩 챔피언이 이렇게 수비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스탯을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효 슈팅을 지난 시즌에는 유효 슈팅을 평균 경기당 2.9회밖에 허용하지 않았는데 벌써 올 시즌에는 경기당 4.3회나 허용을 하고 있고 더욱이 아래 내용을 보시면 그 절반이 득점,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버풀의 수비가 어떻게 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전방 압박.
위르겐 클롭 감독이죠. 리버풀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클롭 감독이 과거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이른바 게겐 프레싱, 강력한 전방 압박 전술로 상당히 한 시대를 풍미했고 지금도 유럽 축구의 어떤 중심에 있는 감독입니다. 물론 클롭 감독이 분데스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로 오면서 그 게겐 프레싱의 어떤 형태나 강도가 상당히 변화가 있었고 도르트문트 시절만큼 그렇게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리버풀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리즈 유나이티드 못지않은 전방 압박을 펼치기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제가 첫 번째로 표시한 박스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 리버풀이 이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약점으로 not been compact, 그러니까 컴팩트, 수비 라인 사이에 어떤 간격이 빡빡하게 컴팩트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림을 통해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경기장을 3등분 했을 때 리버풀이 지금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이라고 하죠. 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올 시즌 36%의 활동량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수비 상황에서는 특히 이 상대 진영 그러니까 전방부터 아주 빡빡한 압박을 전개를 합니다. 실제로 리버풀이 이 전방 압박으로 재미를 보고 있긴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가해서 가장 많은 공 소유권을 되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이 최전방 지역의 압박으로 인해서 인원이 과투자되고 무게중심이 쏠릴 경우에는 중원이죠. 이 미들 서드 지역, 이 중원 지역과 자신의 수비 진영에서 상당히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 파이널 서드 지역과 미들 서드 지역 간의 이 사이 공간이죠. 이 라인이 지금 충분하게 컴팩트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꼽은 리버풀의 전방 압박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경기가 바로 에버튼과 아스날전에서 실점했던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아스날전 실점 장면을 캡처를 해 보았습니다. 당시에 아스널에게 선제골을 내줬을 때의 장면인데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리버풀은 최전방에서부터 지금 4명의 선수가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역습이 성공하면 실제로 리버풀이 올 시즌 가장 많이 이 지역에서 이 압박으로 가장 많은 공을 탈취를 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상대팀이 아스날 특히 이번 주말에 맞붙을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압박 상황에서 패스와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통해서 이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팀입니다. 따라서 지난 아스날전에서도 이렇게 전방 압박을 가하다가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스날 선수가 측면으로 공을 전개했고 이 측면에 있는 선수가 바로 패스를 통해 이 최전방 압박 라인과 이 미드필더진 라인 이 사이 공간이죠. 아까 앞서 살펴봤듯이 이 라인이 상당히 헐거웠다는 것이 리버풀의 약점인데 아스날의 선수들이 이 헐거워진 이 광활한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패스를 받았고 이 패스를 받은 선수가 바로 최전방에 있는 라카제트 선수를 향해 또 한 번의 패스로 단 3번의 패스로 지금 압박을 벗겨내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리버풀이 최전방에 인원이 과투자가 되고 그 말인즉슨 미드필더들 간의 어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들 간의 이 라인이 컴팩트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 헐거워진 공간에서 상대팀이 패스를 자유롭게 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라카제트 선수가 바로 원터치로 공을 연결했고 다시 자신이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해서 득점에 성공했던 것이 바로 리버풀의 실점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찍은 모습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지금 최전방에서 압박이 벗겨졌고 부랴부랴 최전방에 있던 선수들이 뒤로 오고는 있지만 이미 아스날은 한두 번의 패스를 통해서 이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측면 공간이나 이런 광활한 수비 뒷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버풀의 전방 압박은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박 from the front, 그러니까 프론트 지역에서 압박을 상당히 잘하고 있고, 실제로 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어떤 팀들보다 가장 많은 공소유권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 박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리버풀이 리즈 유나이티드, 지금 올 시즌 승격해서 굉장히 터프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매력적인 경기를 하는 팀인데, 어쨌든 이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전방 압박을 빡세게 하는 팀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리즈 유나이티드와 함께 지금 PPDA라고 하는 이 통계 에서 리버풀이 리즈 유나이티드 다음으로 2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PPDA 같은 경우에는 패스 allowed for defensive actions, 그러니까 수비 상황에서 상대 팀에게 허용하는 패스 횟수입니다. 이것을 이 PPDA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드리면, 수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전방 압박이랄지 혹은 태클, 인터셉트, 이러한 수비 액션을 취했을 때 공을 뺏어 오기 전까지 상대팀에게 패스를 허용하는 횟수입니다. 따라서 이 PPDA가 수치가 높다는 것은 자신들의 압박이 성공하기 전까지 상대팀에게 굉장히 많은 패스를 허용한다는 점이고, 그러한 점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의 압박 역시 지금 효율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 PPDA 수치 1등인 리즈 다음 2위를 차지한 팀이 바로 리버풀, 그러니까 PPDA 수치가 평균 10.2회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금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작동이 될 때까지 혹은 성과가 있기까지에는 평균 10회 이상의 패스를 허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 있을 맨시티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패스를 잘하고 가장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는 팀을 상대로 과연 이 PPDA 수치, 그러니까 압박을 가했을 때 압박을 성공하기까지 이 10번의 패스를 허용한다는 점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에 제가 밑줄 쳐놓은 내용은, 이 상대팀이 압박을 벗겨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리버풀이 올 시즌 실점하고 있는 패턴 역시 이 압박이 벗겨졌을 때의 어떤 그러한 유사한 실점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수비 라인 사이 혹은 선수들 사이 공간이 콤팩트하게 유지되지 않는 점이었고, 두 번째 약점으로 꼽은 것은 바로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광활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수비진의 어떤 개인 실수, 인디비주얼 미스테이크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실책 또한 올 시즌 많다는 점이 리버풀이 지금 수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전 수비수 반다이크 선수는 이미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조 고메스 선수와 다른 선수들이 파트너를 이루고 있는데, 조 고메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프리미어리그 경기였죠. 웨스트햄전에서도 선제골을 실점했을 때 헤딩 클리어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게 바로 앞에 웨스트햄의 포르날스 선수에게 헤딩으로 패스를 안겨주는 골이 돼서 그 포르날스 선수에게 선제골의 실점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이 이런 전방 압박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수비진에서도 개인적인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지금 15골이나 실점한 것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광활한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 올 시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의 실점 장면입니다. 당시에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무려 7골이나 내주고 2대 7로 아주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었죠. 해당 실점 장면은 바로 아스톤 빌라의 에이스 잭 그릴리시 선수가 추가골을 득점하는 장면인데요. 리버풀이 워낙에 전방 압박으로 인해 라인이 높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고, 이 수비 뒷공간을
그릴리시 선수가 파고들었을 때 미드필더에서 한 번의 패스만 제대로 연결이 된다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아주 가볍게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의 전방 압박, 구조적인 두 번째 약점으로는 바로 이렇게 광활하게 노출되는 수비 뒷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을 맨시티에 대입해 봤을 때 발이 빠른 스털링 선수를 비롯해서 지금 부상에서 복귀한 가브리엘 제주스 그리고 마레즈 등 어떤 뒷공간 침투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 포진한 맨시티의 공격진을 상대로 이렇게 광활한 뒷공간을 열어줬을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전보다도 상당히 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제시한 답은 바로 압박 대신 점유를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박스를 표시한 내용은 바로 키핑 더 볼, 그러니까 볼을 키핑하는 것, 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뒷공간, 수비 뒷라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줄여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고, 예시로 들었던 경기가 바로 리버풀이 올 시즌 초반에 첼시를 2대 0으로 꺾었을 때의 그 경기를 한번 예시로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리버풀이 첼시를 상대로 61.3%의 점유율을 확보했고 첼시를 상대로 단 5개의 슈팅만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첼시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전방 압박만이 능사가 아니고 자신들이 공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의 어떤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밀러 어프로치, 그러니까 유사한 접근 방식이 에티하드 스타디움, 바로 맨시티의 홈 경기 맨시티전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리버풀이 맨시티를 상대로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후스코어드닷컴에서 발췌한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60.1%를 확보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물론 리버풀 역시 59.8%로 근소하게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맨시티를 만났을 때 과연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까라고 묻는다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더욱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패스 정확도인 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버풀 역시 나쁘지 않은 패스 정확도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리버풀이 점유율을 가져오기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그러니까 압박 대신 점유하라, 이런 인사이트를 그래도 가능하게 만들어줄 리버풀의 선수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버풀의 바로 이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은 바로 리버풀의 어떤 지역지죠. 리버풀의 지역지, 리버풀 에코, 리버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지역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티아고 선수가 지난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부상 이후에 지금 결장 중인데 부상 정도는 지금 심각하지 않고 지금 팀 훈련에는 불참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 펼쳐질 맨시티전에 출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지금 리버풀이 이탈리아 원정이었죠. 주중에 펼쳐졌던 챔피언스리그 원정, 아탈란타 원정을 치르고 돌아왔고 더욱이 맨시티전도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로테이션이 필수라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만약에 이 티아고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있다면 맨시티를 상대로도 리버풀이 충분히 점유 축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제시했던 첼시전 2대 0 승리, 그리고 첼시전에서 61.3%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다름 아닌 이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였습니다. 당시에 이 바이에르 미넨에서 데려온 이 티아고 선수가 첼시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었습니다. 그것도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후반전에만 치렀습니다. 티아고 선수가 첼시전에 조던 핸더슨 선수 대신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이 됐고 단 45분 동안 무려
75개의 패스를 뿌렸습니다. 통계 전문 사이트죠. 이 통계 전문 사이트인 옵타의 통계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가 패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2003년부터라고 합니다. 2003년부터 패스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로 후반전에만, 그러니까 단 45분 동안 75개의 패스를 뿌린 선수는 이 티아고 선수가 유일했다고 봅니다. 더욱더 놀라운 점은 바로 단 45분만 소화한 이 티아고 선수가 75개의 패스를 뿌렸는데, 이 75개의 패스가 당시 리버풀을 상대했던 첼시의 그 어떤 선수보다도 많은 패스를 뿌린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그것도 45분만 뛰었는데 첼시를 상대로 가장 많은 패스 횟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패스마스터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제시한 것처럼 리버풀이 맨시티를 상대할 때 타이트한 전방 압박보다는 점유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풋볼 살롱이 그래서 주목한 선수는 바로 리버풀이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의 후방 빌드업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현재 공격보다는 수비가 문제가 있다. 물론 반다이크, 파비뉴 선수 등 이런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뼈 아프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고, 이 전방 압박이 통했을 때는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전방 압박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수비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전방 압박을 패스와 어떤 포지셔닝을 통해서 가장 잘 풀어내는 팀이 바로 맨체스터 시티고, 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하는 리버풀은 압박이 아닌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의 인사이트입니다. 따라서 맨시티를 상대로 압박보다는 점유가 답이 될 수 있고, 지난 첼시전 61.3%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승리를 거뒀던 그 첼시전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프리미어리그 점유율 1등, 패스 정확도 1등인 맨시티를 상대로 점유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풋볼 살롱이 바라보기에는 바로 리버풀이 점유라는 포커스 테마를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을 실현시켜줄 선수는 바로 패스마스터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다. 이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의 부상 복귀 여부가 상당히 리버풀에게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보이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리버풀이 빡빡하게 전방 압박 전술을 구사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리버풀이 아탈란타 원정, 이탈리아 원정을 치르고 돌아왔고, 당시에 5대0 대승을 거뒀지만 주축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왔습니다. 더욱이 맨시티 경기도 맨시티 원정이라는 점에서 로테이션이 불가피하죠. 그러한 측면에서 클럽 감독이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할 것까지는 않고, 이러한 점이 오히려 수비 뒷공간 노출이랄지 앞서 살펴봤던 수많은 약점을 노출을 어떻게 보면 덜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측면에서도 비춰봤을 때 리버풀이 이런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점유가 답이 될 수 있고, 이 점유 축구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리버풀은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10번 경기죠. 맨시티 대 리버풀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 2픽은 폴더를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2개의 픽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초안 픽이나 최종 픽에서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의 출전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지만, 만약에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가 복귀가 가능하다면 리버풀이 원정이지만 충분히 맨시티를 상대로도 어떤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10번 경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승무패 47회차 10번 경기 맨시티 대 리버풀의 경기 후방 빌드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승무패 47회차 초안픽 영상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